자, 계속해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계속 후속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북한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척도는 뭐냐면 매일 신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동아일보가 나오듯이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 나오는데 어제 노동신문과 오늘 노동신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노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는 일단 이런 점을 저희가 주목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남북회담이 일면이 아니라 사면에 지금 보시는 게 어제자 노동신문 사면인데요. 사면 구석에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이 아니라 북의 어떤 노동신문이니까 북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요. 북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 이게 사진과 함께 사면에 조그마한 이렇게 구석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 노동신문을 또 한번 봤더니요. 이런 글을 또 실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예, 이제 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군사적 대결은 긴장 격화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를 요구를 한 거냐면 남조선 당국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외국과 함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남북회담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그 연합훈련은 연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라? 네, 그렇죠. 계속해서 중단해라. 결국 저게 목적이었던 방증이 아니겠느냐. 노동신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북한 소식을 좀 더 저희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어느새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북한이 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통 크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뭐 공동 보도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평창이라는 글자도 빼버리고요. 뭐 저 공동 보도문도 사면 저 구석에 이렇게 실어놓고요. 북한 진짜 이 속내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올림픽에는 참가하겠다는 건 뭐 김정은의 일단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림픽은 참가를 하겠는데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신에 당신들은 무엇을 내놓겠는지를 일단은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체육실무회담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군사당국자 회담이 시작이 되겠는데 체육실무회담에서는 아마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저런 노동신문에 나온 글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역시 북한은 참 알다가도 모를 참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근데 공동 보도문하고 북한 측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하고 노동신문하고 보면 또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강 기자 저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 보도문을 전날 보고 다음날 노동신문을 쭉 읽어봤는데 예. 자, 보면 참관단이라는 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이 참관단이라는 부분이 내부 사정을 밝히는 그 노동신문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참관대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노동신문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낳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관단이 있다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 비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직접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북남 고위급 회담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북측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제 참관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다른 것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저것만 쏙 뺀 이유가 있을까요? 참관단이 한국에서 쓴 말은 분명 아니죠. 예. 전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 회담을 할 때 분명히 참관단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속에서도 참관단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저런 말이 나오면 아니 체육 경기라는데 왜 참관단은 웬 참관단이지? 북한 사람들도 의문을 제기할 거거든요. 경기라는데 왜 참관단 한가롭게 구경을 가서 뭘 한다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북한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참관단이라는 걸 뺐는데 참관단이라는 건 올 겁니다. 오긴 오는 겁니까? 참관단이라는 건 오는 거고 참관단은 와서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하는지 동계 스포츠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체육 실무자들 와서 볼 거고요. 아마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하겠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2026년
평창이 아니라 마식령 동계올림픽도 뭐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2022년은 베이징이니까 그러니까 막 국제 경기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동계 체제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막 북한이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을 넣을 것 같은가 하면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는 노동자 농민이 국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참관단 안에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여성 대표, 체육 대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래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표로 내세워서 우리는 노동자 농민들이 스포츠를 참관하러 간다. 예.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한국 내부의 형편을 좀 살피고 체육시설도 좀 살피고 예. 어떤 분위기를 살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처음에 있다가 북한 발표에서는 참관단이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단은 평창을 찾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참관단 얘기 뭐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참관단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김정은이요. 겨울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뭐 참관단이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그냥 체육실무 관계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키 시설을 보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준 건데요. 사실 우리 올림픽 치르려면 뭐 테스트 이벤트 치러야 되고 IOC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동계 스포츠 특히 스키장의 그런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스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도 빠른 속도로 지었는데 과거 마식령 스키 대회를 관전했던 김정은의 말 그리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스키 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 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그 이유가 조금 부원장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체 뭐 저 스키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체육시설 관계자를 참관다는 이름으로 보내서 우리 평창에 오면 얼마나 시설들 좋겠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 염탐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봐서 파악을 하러 온다는 거고 뭐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염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가 스위스 베른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른에서 알프스산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하면 스키가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스키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자기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로 저 마식령 스키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개 군단이라는 병력을 동원해서 만든 스키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런 스키장 같은 걸 만들고 우리가 지금 평창 올림픽 하면 국제 기준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사시사시 파악하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키 수준이나 예. 스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예.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김정은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평창을 다각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대표단 규모가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꽤 큰 규모의 대표단이 온다고 하는데 북한 대표단이 어디서 묵게 될지도 관심이었잖아요, 도 기자.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참가를 확정지은 나라들이 다 강원도 일대 숙소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북한도 얼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인제 스피디움이라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약 1시간 20분, 3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고 있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그 호텔인데요. 4성급 호텔이고 그리고 객실 수가 그 250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추 북한 이제 선수단과 대표단 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통째로 빌리기로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 뭐 최종 확정까지는 아니고 유력지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관심사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에 묵게 될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번 규모가 한 500명, 그러니까 꽤 많잖아요. 뭐 예술단, 뭐 선수단, 태권도 시범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참관단, 뭐 등등 굉장히 큰 규모 아닙니까? 8개 대표단이 옵니다. 8개 대표단인데 제가 보건대는 최소가 500명, 예. 최대 1000명까지도 올 수 있다. 1000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1000명까지 올 수 있는데 뭐 해상으로 하나는 올 수 있고 만경보를 홍을 타서 예. 동해항으로 속초항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서해 군 통신선을 연 거 보니까 아마 서해 쪽으로 와서 결국은 판문점을 통과해서 인제까지 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북한이 우리 평창 올림픽에
숟가락 정도를 올려놓는 게 아니고 평창 올림픽을 아예 북한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0명, 1000명이 와서 뭐 이렇게 네. 말했으면 뭐 그런 민영원단이라는 소리는 좀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응원단 보내고 예술단 보내고 태권도단 보내고 그러면 한반도 와 있는 모든 외국 선수들 그리고 한반도 한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네. 거기다 또 높은 뭐 김영남 최고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오든 최룡해 같은 사람이 오든 뭐 최희 같은 사람이 오든 그 카메라가 쫓아다니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뒷전에 좀 물러날 수가 있고 북한이 아마 그런 대규모의 평화의 장으로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물론 그걸 모르는 거 아니고 예. 뭐 그것도 북한이 와서 선전한들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긴장과 비핵화에 어떤 디딤돌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뭐 남북회담 얘기로 좀 돌아가서 리성건과 조명균 장관의 어떤 기싸움 얘기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리성건이 태도가 조금 이제 원래는 좀 부드럽게 가다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이 데스크가 좀 취재를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리선건 조평통 위원장이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이었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던 리선건 있잖아요. 비핵화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화냈던 리선건. 알고 봤더니 허수아비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북측 당장 지금 많이 보셨죠? 최근 며칠 사이에? 예. 뭐 하여튼 표정이 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조평통 위원장인데 이 북측 당장이 참고로 이 실세가 아니라 이번에 같이 단장보다 당연히 밑에 있는 북측 지원단 소속에 있었던 여기 등장해 있는 사람 맹경일 이름 석자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의 차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일전선부가 우리의 한 통일부라는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차관 정도 되는 이 맹경일이 실제로 지원단 소속이기는 하나 실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그런데요. 맹경일이 배후 조종한 거 아니냐. 누구를? 리선건을 보시죠. 자, 영상을 보시면 오전에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리선건이 조명균 장관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녁 때쯤에 이제 막 공동 보도문이 발표가 되고 거의 회담이 끝날 때는 보세요. 너무나 확연히 다르죠. 막 화를 엄청나게 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회담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비핵화 그런 거 저희 미국 겨냥한 건데 왜 남한 사람들이 난립니까? 막 엄청나게 성을 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보시죠. 이런 리선건을 리모컨 컨트롤러 조종하듯이 한 인물은 거기 지원단에 속해 있었던 맹경일이 실질적으로 통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자, 검은색 상자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북측 이 대표단이요. 쫙 평화의 집으로 가는데 맨 이 후미에 있었던 이 남자 2명이 들고 있는 요 빨간색 원안에 있는 이 검정색 박스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여기 도시락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보시죠. 이 검은색 박스의 정체는 자, 이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김정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평양 집무실에서 아이고 저 친구들이 회담 잘하고 있나 지켜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집에서 평양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장비였다는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단, 이 장비는 영상까지는 전송할 수 없고요. 음성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죠. 이 모든 컨트롤을 맹경일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건데 고 부원장님, 맹경일이 실제의 이번 회담의 실세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맹경일은 통전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 통전부 과장을 거쳐서 부부장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결국은 지원단 단장으로 와서 밑에 통일각에서 회담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고 예. 아까 그 박스는 노동당 청사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로 직접 음성을 전송을 하는 예. 그런 장비가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맹경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 이효 여사 갔을 때도 맞이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예. 김영철 통전부장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고 이선건은 사실은 조금 교류 협력 쪽 대화 쪽을 보는 사람이고 통일전선부는 그 위에서 정책적인 지도를 하는 예.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지도나 감시나 통제 같은 것을 하는 그것의 밑에 단위가 바로 조평통이고 네. 그 위에 단위가 통전부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조평통하고 통일부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이 맞느냐? 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전부장 겸 통일전선 사업 담당 부위원장이 바로 김영철입니다. 네. 김영철은 어떻게 보면 부통령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부총리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와 또 우리 통일부 장관은 또 부총리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당과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이 지도하고 국가가 움직이는 우리하고 딱 마주서서 딱 1대1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약간 헛갈렸는데 부원장님 말씀드리니까 딱 이게 교통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김달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요 30년 동안 김일성하고 김정일만 연구한 분이에요. 김정일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고 김정일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30년 동안 연구했던 김달술 선생이 최근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저 부분 가운데 저희가 좀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최대 결점이 뭐냐면은 북한 그 지도자가 한번 만나려고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그냥 굽신굽신한다고요. 자꾸 안달을 내면 저쪽엔 자꾸 값을 올린다고. 북한의 전략이나 김정일의 생각이나 이런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열심히 메모를 하더라고. 뭐 부원장님 김달술 선생 너무 잘 아시죠? 예, 뭐 옛날 중앙정보부에서 예. 저 사람도 직접 만나봤던 사람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북한도 우리하고 회담을 할 때 모의 회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남과 북을 나눠서 우리도 역시 회담본부에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북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예. 한국 사람들하고 하는 것처럼 회담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김정일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김달술 선생이요. 자, 그런데 우리 인터뷰를 통해서 김달술 선생이 또 김정은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하는 건 한미의 합동 훈련을 중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바라는 거는 김정은이 바라는 거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그 하는 건데 금강산 관광 이거 바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김정은이가 그 스키장도 만들고 그 평창 오는 것도 사실은 그 스키장 만들 때 그 평창 올림픽 내다보고 남쪽하고 그 금강산 관광하고 이쪽으로 그 관광 산업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상당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달술 선생에서 김정은 속내 분석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보탠다면 김정은의 가장 큰 생각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한미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무력화. 이게 김정은을 가장 속삭이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김정은이 스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도 빠른 속도로 지었는데 과거 마식령 스키 대회를 관전했던 김정은의 말 그리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스키 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 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조금 부원장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체 스키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체육시설 관계자들을 참관다는 이름으로 보내서 우리 평창에 오면 얼마나 시설들 좋겠어요. 한마디로 그런 거 염탐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가서 파악을 하러 온다는 거고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염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가 스위스 베른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베른에서 알프스산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하면 스키가 연상될 정도로 그렇게 스키를 좋아했고 네. 그래서 자기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로 마식령 스키장을 만든 거 아닙니까? 한개 군단이라는 병력을 동원해서 만든 스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스키장 같은 걸 만들고 우리가 지금 평창올림픽 하면 국제 기준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샅샅이 파악하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키 수준이나 네. 스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끔 한번. 자, 계속해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요. 계속 후속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북한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척도는 뭐냐면 매일 신문이 나오잖아요. 우리 동아일보가 나오듯이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이 나오는데 어제 노동신문과 오늘 노동신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노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는 일단 이런 점을 저희가 주목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남북회담이 일면이 아니라 사면에 지금 보시는 게 어제자 노동신문 사면인데요. 사면 구석에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이 아니라 북의 어떤 노동신문이니까 북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요. 북남 고위급 회담이 진행됐다. 이게 사진과 함께 사면에 조그마한 이렇게 구석에 실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자 노동신문을 또 한번 봤더니요. 이런 글을 또 실었더라고요. 뭐예요? 예, 이제 글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군사적 대결은 긴장 격화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를 요구를 한 거냐면 남조선 당국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외국과 함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남북회담을 하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그 연합훈련은 연기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랬죠.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연기가 아니라 중단해라? 네, 그렇죠. 계속해서 중단해라. 결국 저게 목적이었던 방증이 아니겠느냐. 노동신문을 보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 북한 소식을 좀 더 저희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어느새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부원장님 어떻습니까? 북한이 뭐 평창 참관단이 있다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그 비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직접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남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북남 고위급 회담이 1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북측은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제 참관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다른 것들은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저것만 쏙 뺀 이유가 있을까요? 참관단이 한국에서 쓴 말은 분명 아니죠. 예. 전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남북 회담을 할 때 분명히 참관단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속에서도 참관단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저런 말이 나오면 예. 아니 체육 경기라는데 왜 참관단은 웬 참관단이지? 예. 북한 사람들도 의문을 제기할 거거든요. 경기라는데 왜 참관단 한가롭게 구경을 가서 뭘 한다는 거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북한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참관단이라는 걸 뺐는데 참관단이라는 건 올 겁니다. 이제 오긴 오는 겁니까? 참관단이라는 건 오는 거고 네. 참관단은 와서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하는지 동계 스포츠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체육 실무자들 와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통 크게 합의를 했습니다만 뭐 공동 보도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평창이라는 글자도 빼버리고요. 뭐 저 공동 보도문도 사면 저 구석에 이렇게 실어놓고요. 북한 진짜 이 속내가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뭐 올림픽에는 참가하겠다는 건 뭐 김정은의 일단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올림픽은 참가를 하겠는데 그런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신에 당신들은 무엇을 내놓겠는지를 일단은 봐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체육실무회담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군사당국자 회담이 시작이 되겠는데 체육실무회담에서는 아마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군사당국자 회담에서 저런 노동신문에 나온 글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군요. 역시 북한은 참 알다가도 모를 참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요. 보면은 근데 공동 보도문하고 북한 측이 발표한 공동 보도문하고 노동신문하고 보면 또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강 기자 저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 보도문을 전날 보고 다음날 노동신문을 쭉 읽어봤는데 어허, 예. 자, 보면 참관단이라는 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이 참관단이라는 부분이
내부 사정을 밝히는 그 노동신문에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참관대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노동신문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으니까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증을 낳게 하는 부분. 거고요. 예. 아마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하겠다고 하겠죠. 어떻게 보면 2026년 평창이 아니라 마식령 동계올림픽도 뭐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2022년은 베이징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제 경기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동계 체제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막 북한이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들을 넣을 것 같은가 하면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는 노동자 농민이 국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참관단 안에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여성 대표, 체육 대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래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표로 내세워서 우리는 노동자 농민들이 스포츠를 참관하러 간다. 예.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한국 내부의 형편을 좀 살피고 체육시설도 좀 살피고 예. 어떤 분위기를 살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처음에 있다가 북한 발표에서는 참관단이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단은 평창을 찾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뭐 참관단 얘기 뭐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참관단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김정은이요. 겨울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뭐 참관단이 우리나라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그냥 체육실무 관계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키 시설을 보러 온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준 건데요. 사실 우리 올림픽 치르려면 뭐 테스트 이벤트 치러야 되고 IOC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뭐 동계 스포츠 특히 스키장에